네, 안녕하세요. 유럽 주식 알아보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회사는 위트브레드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티커가 WTB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뭐 하는 회사일까? 이제 점차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 소개에 앞서서 혹시 코스타 커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97년도에 코스타 형제가 만든 코스타 커피가 전 세계 현재는 커피 2위고요. 2018년에 코카콜라가 5조 6천억 원의 인수대가 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휘트브레드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국이나 뭐 다른 유럽에서는 알았지만 그 나머지 나라들은 잘 있는 분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타 커피가 원래는 이 휘트브레드에 있다가 이제 인수가 된 거고요. 전 세계 32개국에 약 3,800개 매장 가지고 있고 영국 커피점에서는 1위고 세계에서는 2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휘트브레드라는 회사가 이제 좀 유명하게 됐고 이 회사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6월 7일 기준으로 3,241파운드 약 514만 원이고요. 98년 7월 1일 처음 상장했고요. 484파운드 약 76만 3천 원에 처음에 상장을 했고 현재까지는 약 567%의 주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진 중에서 CEO 같은 경우는 앨리스 브리튼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16년 1월부터 재직 중이시고요. 은행가 출신이십니다. 로이드은행, 스코틀랜드은행, 바클레이은행 등에서 재직하시다가 휘트브레드의 CEO로 오셨고요. 이 휘트브레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자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호텔이랑 그리고 음료, 식당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인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허브랑 집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은 여기 있는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호텔과 레스토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라이머리인은 87년 영국의 던스터블에서 만들어졌고요. 영국에만 800개가 있고요. 독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교회 그리고 공항에도 있고 여러 지금 영국 같은 게 영국에서는 1위고 다국적 글로벌 이제 호텔 체인들과 아직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호텔이랑 식당으로 나눠지는 식당 부분에서 이 처음에 알려드릴 이 식당 같은 경우는 영국의 9개 그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식당 같은 경우는 9개 지점이 있고 주요 메뉴는 6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알려드린 게 썬데이 로스트라는 건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스타브 플래너라는 곳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내용을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영국인들이 일요일에는 꼭 로스트 비프를 먹었던 것에서 유래해서 오븐을 사용하여 그 요리한 소고기 로스트 비프에 그레이비 소스를 끼얹은 전형적인 주 메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로스트, 이런 썬데이 로스트도 있고, 아침 메뉴도 있고, 메인 디쉬도 있고, 어린이 메뉴, 뭐, 음료, 이렇게 여러 가지 6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해드릴 레스토랑은 비프 피터 나온 식당인데, 이 식당 같은 경우는 영국에 140개의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고요. 74년도에 스테이크 집으로 시작해서 아침 메뉴부터 점심, 저녁 메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제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바앤 블럭 스테이크아웃. 이것도 스테이크인데, 여기도 영국에 16개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고, 5가지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메뉴, 메인 메뉴, 익스프레스에는 스테이크 샌드위치나 햄버거, 칩스 등이 있고 음료도 있고 어린이 메뉴도 있습니다. 그리고 쿡하우스 펍, 이거는 이제 펍인데 영국에 13개의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요 메뉴로는 아침, 메인 메뉴, 어린이 메뉴, 음료랑 썬데이 로스트, 아까 말씀드린 그 일요일에 영국인이 먹는다는 그 썬데이 로스트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영국에 10개 정도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메뉴가 아침, 메인, 어린이, 메뉴, 그리고 음료, 썬데이 로스트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소개해드릴,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이 레스토랑 또한 영국의 9가지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고, 메뉴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아침 메뉴, 메인 메뉴, 어린이 메뉴, 음료, 그리고 선데이 로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볼 텐데, 회사의 매출을 보시면은 지역적인 부분하고 이제 어떤 비즈니스로 돈을 벌까 보시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업 쪽이, 이 어코모데이션 호텔업 쪽이 제일 비즈니스도 있고, 그리고 푸드, 아까 말씀드린 그 레스토랑 관련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호텔업이 제일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는 그 레스토랑 관련한 그런 식음료 관련한 업종인데, 보시다시피 2020년 대비를 해서 21년에 정말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74%,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된 이유가 영국의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아무래도 대면 서비스에 집중을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이제 이 회사 휘트브레드라는 회사 자체가 영국에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국의 식음료랑 호텔, 먹고 자는 그런 서비스에 정말 최적화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이제 주식 관련한 볼 텐데, 주요 주주의 기관 보유율이 26.69%고요. 자사주가 5.8% 회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92.5%가 유통 주식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재무제표 관련해서 볼 텐데요. 이 보이시는 차트가 이제 밸류에이션이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러니까 기업의 총가치로 기업 매수자가 매수시 지급해야 되는 금액. 이거랑 그 캐피탈라이제이션, 자본 총액,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PER도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게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그 중에서 모두 다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은 조금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은 이제 그 순 매출액이 나오는데요. 19년부터 21년까지 쭉 내려가는데, 근데 이게 19년 전 거는 안 나오는데, 보시면은 그 코스타 커피가 나가기 전에 이 휘트브레드와 코스타 커피가 나간 후에 휘트브레드는 확연히 다른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금은 이제 5조 6천억 원의 현금은 늘어나지만 코스타 커피가 그동안 차지했던 그 매출을 발생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매출적으로는 조금 이제 좀 기울어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2022년 부분 보시면은 순 매출액, 넷세일즈가 증가할 예정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진 또한 그런 이 코스타 커피가 나간 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운영을 해야 되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코스타 커피를 코카콜라에 판매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이 19년 후에 좀 줄어들다가 22년, 23년, 24년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넷 인컴도 그렇고, 그 중에서 또 보시면은 EPS,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19년도부터 21년까지 주당 순이익이 계속 내려가요. 그러다가 22년부터 23년, 4년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그런 이 회사가 주 비즈니스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코스타 커피와 관련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숫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 EPS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 값이 높을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가
높고 그리고 배당 여력도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지표를 봤을 때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22년부터는 점차 늘어날 것이고, 경영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뭔가 새로운 캐시 플로우라든지 뭔가 뭐 주주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회사를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좀 더 좋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운영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런스 시트 보시면은 이게 재무제표 분석인데요. 여기에 넷 데빗, 그러니까 순부채를 보시면은 이제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호텔이나 뭐 식음료 업종 같은 경우는 경쟁이 굉장히 심각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영국의 뭐 스테이크하우스나 음식점이 이 휘트 브랜드가 운영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영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호텔 비즈니스도 그 예상외로 경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부채가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캐시카우를 해오던,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 코스타 커피라는 그 존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순현금 흐름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19년부터 줄어들다가 22년, 23년, 24년에 다시 순현금 흐름이 그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파란색 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이게 인컴 스테이트도 보면은 아까 재무제표랑 똑같이 19년도부터 21년까지 이게 그 어떤 영업이익이라던가 뭐 순이익 뭐 이런 부분, 뭐 판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쭉 내려옵니다. 좀 힘듭니다. 좀 그러다가 21년에 최저치를 찍고 22년부터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이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했을 때 25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바이 해야 된다 9명이고, 아웃퍼폼 5명, 홀드가 6명, 언더퍼폼 3명, 셀 의견 1명, 의견 없음 1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그 제2의 코스타커피 같은 그런 세계적인 그런 식음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키워나가거나, 아니면 그런 휘트 브랜드 안에 편입을 시켜서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지 않은 이상 이 회사의 매력도는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홀드나 언더퍼폼이나 셀 의견 없음,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낸 것 같고요. 좋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다 문을 닫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여행이나 그런 외부에 나가서 외식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영국에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은 영국인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더 많은 놀러오는 그런 여행자들이 영국에 와서 이 히트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식음료 그리고 숙박업소에서 이제 돈을 많이 쓴다면은 어떻게 보면 영국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영국이란 나라 자체가 그렇게 작은 나라도 아니고 여기에 영국에 여행 오는 관광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득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아까 재무제표 본 것처럼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바이 의견을 낸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생각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회사를 굉장히 좋게 본 거는, 사실 그 프라이머리 인이라는 그 호텔도 있지만, 두 번째로 코스타커피라는 그 브랜드 때문에 저는 이거 코스타커피 하나만 사고 싶었습니다. 마치 스타벅스처럼. 근데 이게 휘트 브랜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엔터테인먼트를 다 가지고 있고, 물론 근데 이게 코스타커피가 나가면서 과연 이 회사의 그런 주된 그런 캐시 카우는 어디서 올까? 과연 이 회사가 앞으로도 예전과 같은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린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단기적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여행 가고 보복 소비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경영진이 어떤 방향으로 이 회사를 운영할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추후에 장기적으로 보유할 건지 좀 더 살 건지를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